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GTX-A 운정중앙역과 서울역 구간이 28일 개통 예정인 가운데 노선이 지나가는 은평구 주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은평구 연신내역은 기존 3호선과 6호선에 이어 수도권 광역철도가 통과함에 따라 서울 서북부의 교통허브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또 GTX-A는 연신내역과 서울역을 5분대로 연결해 출퇴근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돼 은평구의 생활권 확대와 주민들의 편의성 향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파주와 동탄을 잇는 GTX-A 노선은 서울역과 삼성역, 수서역을 비롯해 성남과 동탄까지 경기도와 서울을 남과 북으로 가로지르는 수도권 광역철도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내년 양천구에 배정한 교육 예산이 130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배정된 예산은 주로 학교 환경 개선에 사용될 예정인데요. 내년 양천구의 주요 교육 사업은 무엇인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이신 최재란 시의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교육청이 내년 양천구에 배정한 교육 예산 규모와 특징 어떻게 됩니까? 네, 2025년 서울시 교육청 예산이 약 10조 8,102억 원입니다. 전체적인 특징을 보면 우선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비와 인건비 등은 삭감이 됐고 학교시설 환경 개선 사업비는 증액됐습니다. 그동안 고교 무상교육비에 대한 국고 지원 일몰 때문에 좀 염려가 크셨을 텐데 안심하셔도 되십니다. 고교 무상교육 부담액 전액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우리 양천구에는 학교 및 기관 운영비, 교육사업비, 인건비 등이 배정됩니다. 그중 관심이 많은 것이 교육시설 사업비인데요. 규모는 약 130억 6천만 원 정도고 운동장 환경 개선 사업이나 급식실, 또 학생식당, 신축과 증축 같은 사업비,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네, 앞서 양천구 교육투자 예산이 130억 원 규모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주요 투자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크게 디지털 학습 환경 지원 사업과 학교시설 환경 개선 사업으로 나뉘고요. 주요 내용을 보면 전자칠판 및 수납장 설치 외에 체육관이나 급식실 신증축, 운동장이나 교문 개선, 소방시설 개선, 체육관 조도 개선, 또 운동장 개폐식 그늘막 설치라든가 학생과 학부모님들 공간 개선 사업도 있고요. 장애인 편의시설과 또 우리 학생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한 통행로 개선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학습 환경이나 시설 개선을 위해 많은 예산이 배정된 걸로 보이는데 혹시 좀 아쉬운 예산 배정이 있으시다면요?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받는 민원이 급식실 신증축 그리고 체육관 같은 학생 복지 예산입니다. 두 사업 모두 절차가 복잡해서 3, 4년 이상 걸리고 예산 규모도 크다 보니 일부 학교에 한정되는 그런 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살펴서 바른 먹거리를 위생적으로 제공하고 우리 학생들의 신체 활동을 통해 건강권 보장에 좀 앞서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겠고요.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것은 학생들 정서 지원에 위한 어떤 교내 심리 상담이나 열악한 특수 교육 환경 개선 사업이 좀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 또한 잘 챙기겠습니다. 네, 끝으로 교육위원으로서 내년 활동 계획 한번 말씀해 주시죠.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게 된 후 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현장을 살피거나 학부모 간담회를 통해서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실제로 이번 예산에는 간담회에서 제안하신 그런 예산 대부분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에 담지 못한 예산은 추경에 반영하겠다 약속을 드리면서 끝으로 이번 정례회에서 두 개의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그중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올해 우리 양천구 관내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 후에 제대로 돌봄과 지원을 받지 못한 우리 학생에 대한 학부모 민원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조례 개정이라 개인적으로 보람이 큽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의정활동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재란 시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외국인 부동산 이상 거래 280여 건을 적발했는데요. 그중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서 발생했습니다. 해외 자금을 불법으로 들여오거나 탈세 목적의 편법 증여를 시도한 정황이 다수 드러났습니다.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1월에서 올해 6월까지의 외국인 부동산 이상 거래 557건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조사 결과 국토부는 해외 자금 불법 반입과 무자격 임대업, 편법 증여와 다른 목적의 대출 유용 등 위법 의심 거래 282건을 적발해 관계기관에 통보했습니다. 외국인들의 위법 의심 거래 행위는 다양합니다. 국내 체류 비자가 없는 외국인 A씨와 우리나라 국적인 B씨는 서울의 한 투기 과열지구 내 재정비 촉진지구 단독주택을 44억 원에 공동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자금 조달 확인 과정에서 B씨가 조달했다고 서명한 자금은 모두 A씨가 입금한 돈이었습니다. 탈세 목적의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행위입니다. 외국인들의 위법 의심 행위 중에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에서 거래 대금의 대부분을 빌려 조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외국인 부부 C씨와 D씨는 서울의 한 투기과열지구 아파트를 53억 원에 사들이면서 C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에서 31억 5천만 원을 빌려 샀습니다. D씨는 부모에게 편법 증여도 받은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데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와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자금 대출을 이용하거나 해외 자금을 불법으로 들여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외국인 E씨는 경기도의 한 오피스텔을 매수하면서 금융기관에서 기업시설 자금으로 대출받은 돈을 사용했습니다. 목적 외 대출금 유용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입니다. 또 다른 외국인 L씨는 부산의 한 오피스텔 분양권을 같은 국적의 K씨에게서 매수하면서 현금으로 건넸다고 한 계약금과 종도금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고 가족으로부터 3억 원을 빌렸습니다. 해외 자금 불법 반입이 의심되는 행위입니다. 전국 외국인 부동산 거래 위법 의심 행위 중 53.6%는 수도권에서 나왔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지역에서 29.6%가 나왔고 서울 14.8%, 충북 13.6%, 인천 9.2% 순이었습니다. 국토부는 2023년 5월부터 외국인 주택 소유 통계를 확인하며 외국인 투기성 거래를 자세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외국인 주택 거래가 늘어나면서 부동산 거래 위법 의심 행위도 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서울 2호선 신정지선 김포 연장을 위한 용역을 시행한 양천구가 최근 최적 노선안을 도출해 서울시에 제출했습니다. 제출된 노선은 2호선 신정지선 종점인 까치산역에서 2.4km를 연장한 신월 사거리를 거쳐 김포까지 연결되는 방안입니다. 양천구는 이 같은 노선이 조성되면 서울 남부와 경기도 서북부 지역을 연결하는 새로운 철도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역 간 교통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은 신정 차량 기지를 김포시로 이전하고 기존 부지 개발에 따른 개발 이익을 반영할 때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도심 내 개발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높여나갈 방침입니다. 제출된 노선안은 서울시 검토를 거쳐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영될 경우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등 행정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인천에서 추진되는 뉴빌리지 선도 사업과 도시재생 사업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458억 원의 국비가 확보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국무총리 소속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를 열어 전국적으로 뉴빌리지 선도 사업 32곳과 도시재생 사업 12곳을 새롭게 선정했습니다. 인천에서는 뉴빌리지 사업 지역으로 부평구 일신동 일원과 남동구 간석 3동 일원을, 도시재생 사업에는 계양구 작전 역세권의 도시재생 혁신지구 등 3개 사업 지역이 선정됐습니다. 부평구 일신동 일신시장 일대 9만 4천여 제곱미터는 내년부터 오는 2028년까지 국비 70억 원 등 총사업비 250억 원이 투입돼 저층 주거지와 저층 주거지의 주택 정비와 생활 인프라 개선, 공영 주차장 109면 등이 증설될 예정입니다.
남동구 간석 3동 일대 역시 28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2028년까지 뉴빌리지 사업이 추진됩니다. 이와 함께 계양구 작전동, 작전역 일대 5만 8천여 제곱미터는 오는 2030년까지 국비 250억 원 등 총 사업비 7,752억 원이 투입돼 역세권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할 고밀 복합 개발지구로 개발됩니다. 경찰이 현직 인천시 의원 2명이 연루된 전자칠판 납품비리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자택과 시의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3일 오전 전자칠판 공급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인천시의회 A 의원과 B 의원의 주거지와 시의회 교육위원회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수사관 67명을 투입해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사무국 직원 가운데 전자칠판 업무 담당 직원들의 컴퓨터와 서류 일체 등을 압수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앞서 지난 11월 26일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전자칠판 공급업체 대표 40대 A씨와 임원 40대 B씨 등 2명의 자택과 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습니다. 은퇴하신 분들 현재 생활비 넉넉합니까? 은퇴 후 부부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한 달 생활비 얼마면 될까요? 통계청이 가구주들을 대상으로 노후 준비 의식 조사를 해봤더니 월 336만 원은 있어야 쪼들리지 않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보다 11만 원 늘어났습니다. 그럼 은퇴 가구가 생활비를 마련하는 방법 볼까요?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 수혜금이 32%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외에는 가족의 수입이나 자녀, 친지 등이 주는 용돈이 24%, 기타가 9%, 개인 저축이나 사적연금은 5.4%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은 노후 준비 잘 되어 있습니까? 그렇다고 답한 사람은 8.4%뿐이었습니다. 절반이 넘는 52%는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 위기가 닥쳐오는 지금 국민연금만 믿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사적연금으로 보완해야 하겠죠. 그런데 퇴직연금은 적립금이 예금과 적금 같은 원리금 보장형에 묶여 있어서 최근 10년 연환산 수익률이 2.07%에 그치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금 개혁과 사회 안전망 구축이 시급한 실정인데 탄핵 정국에 묶여 관련법 개정을 위한 논의는 실종됐습니다. 계엄 사태가 노후 생활마저 불안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전문가들은 은퇴 준비, 노후 준비는 젊을 때부터 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허리띠를 조금 졸라매고 사적연금을 통해서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현재 혼란한 전국을 빨리 수습해서 정부가 정년 연장을 포함한 중장년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고 사회 안전망을 촘촘히 짜는 것도 급선무일 것입니다. 데스크의 눈이었습니다. 올 시즌 K리그1 준우승을 이끈 윤정환 전 강원FC 감독이 인천 유나이티드의 새 사령탑으로 선임됐습니다. 프로축구 인천 유나이티드 구단주인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23일 시청에서 윤정환 인천 유나이티드 신임 감독을 만나 축하와 격려 인사를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감독은 인천이란 팀이 자랑스러운 구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헌신하겠다며 팬들에게 꿈과 열정을 심어줄 수 있는 축구를 선보이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인천 유나이티드는 올 시즌 K리그1에서 12위를 기록해 K리그2로 강등됐습니다. 인천시는 비상혁신위를 출범해 강원FC의 2024 시즌 K리그1 준우승을 이끈 윤 감독을 신임 사령탑으로 선임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